자, 오늘도 또 시작을 해볼까요? 자, 오늘은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오실지. 아이고, 많이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이인숙 선생님 반갑습니다. 박형숙 선생님 반갑습니다. 유경 선생님, 예, 임지연 선생님. 네, 다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 어, 지금, 음, 4주간 토요일에 진행을 하는 그 IFS 마음카드를 이용한 그 집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집단이 끝나고 나서 자버렸어요. 자가지고 지금 바로 1분 전에 일어났네요. 못 들어올 뻔했네요, 진짜. 아, 그래서 이렇게 좀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또 어떤 걸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요? 음, 지금 주제가 이혜정 선생님 타겟 파트 정할 때 내면에서 다른 파트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걸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그런 질문도 있고, 또 최희수 선생님 질문도 있고, 김순남 선생님 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지금 쌓여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짧게 짧게라도 이야기를,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질문들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 중에서 오늘 조금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먼저 손을 좀 들어봐 주실래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질문이 있으신지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 혹시? 네, 어제 정세현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면 어떠냐, 어디다 하느냐 그러니 물어보셨는데 들어오시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지금 질문이 없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 쌓여있는 주제들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차기 파트를 정할 때 내면에서 다른 파트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 저희가 이런 것들을 주로 타겟 파트를 정하기 시작할 때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걸 왜 하게 될까요, 선생님들? 보통 시작할 때 제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런 것들을 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왜 하게 될까요? 네,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냥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보통은 처음에 타겟 파트를 정할 때 다른 부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어, 가장 큰 게, 저는, 어떤 그 추방자를 만나러 갈 때, 추방자의 보호자들에게 허락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보호자가 있고 추방자가 있다라고 할 때, 보호자를 먼저 만나나요? 추방자를 먼저 만나나요? 보호자를 먼저 만나게 되죠. 근데 보호자를 충분하게 다 만나지 않으면 추방자를 만나러 가는 중에 보호자들이 나타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래서 어, 타깃 파트를 정할 때 다른 부분들이 다 허락을 해주는지 미리 저는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좀 아버지한테 맞던, 그래서 이야기하는 걸, 아버지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도 얘기하지 않던 부분을 만난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을 만나려고 하는 걸 다른 부분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지 좀 살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그 아이를 만나려고 할 때 먼저 이걸 얘기했다간 어떻게 될까라고 느끼는 어떤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 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얘기하지 마라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너가 잘했어야지,
너가 그때 너가 할 말이 있으면 했어야지. 너가 안 하고 있는 네가 이상해. 라던가 뭐 화난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한테 처음에 양해를 구하고 그 부분이 허락을 해준다라고 할 때 조금은 더 다른 보호자들이 나중에 나타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일종의 불리학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자, 그리고 최희수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타겟 부분이 내담자와 섞여 있을 때 떨어져 달라고 요청하는 걸 불리학이라고 하나요? 불리하기의 한 방식인 거죠. 불리하기를 할 때, 어, 부분에게 비켜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물론 비켜달라고 하는 분, 어? 채팅방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참여 코드를 입력하라고 한다고요? 이게 뭐지? 참여 코드, 어, 참여 코드는 설정하지 않았는데. 아, 채팅방이요, 채팅방. 채팅방 참여 코드가 뭐였나요? 어, 2023이었나요? 제가 자고 일어난 다음에 머리가 지금 멍한가 봐요. 잘 돌지가 않아요. 2022, 2023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얘기하다가 제가 중간에 끊겼는데요.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부분에게 분리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때, 분리하는 방법이 부분에게 비켜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방법인 게 맞아요. 그런데 분리하기를 할 때 그렇게 부분이 비키지 않아도 어, 참자가 부분에게 뭐 따뜻한 호흡을 보내준다던가 따뜻한 어떤 온기를 보내준다던가 아니면 부분이 참자가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로도 분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리하기를 위한 방법이 부분이 그냥 비켜주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타겟 파트를 내담자가 타겟 파트와 섞여 있을 때 비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분리하기의 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분이 섞여 있을 때 부분이 비켜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분에게 온기를 보낸다던가 또는 부분에게 내가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너가 이해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던가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던가 그런 것도 불리하게 한 방식이다. 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의 부분과 참자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자, 혹시 나의 부분과 참자기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참자기는 부분과 어떻게 구분이 되더라 라는 걸 조금 얘기해 주실 선생님이 계실까요? 네, 좀 마이크를 켜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네, 선생님들은 참자기를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참나, 참나기, 뭐 셀프 어떻게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네. 자, 어떻게 경험이 될까요? 선생님들. 한번 얘기를 해봐 주세요. 선생님들 경험하신 것도 좀 듣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김경지 선생님 오랜만에 목소리 듣게 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니까 반가워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네. 음, 네, 어, 우선은 참자기, 참나의 그런 팔씨의 그런 8가지 성향이 느껴질 때라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상담을 할 때 상담 진행하면서 그 상담 장면에서 내가 어떤 마음인가를 느껴볼 때, 실제로 이제 느껴질 때가, 내가 뭔가 걱정하는 상태거나 아니면 뭔가 좀,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는 상태일 때는 부분일 때가 많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런 나를 알아차리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상담 장면에서 내가 내담자를 돕고자 하는 그 본래 의도를 다시 한번 이제 좀 느껴갈 때, 그럴 때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정하는 마음이 되지만 내담자하고도 조금 더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이렇게 음,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느낌으로 좀 음, 분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다른 분들 경험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김경수 선생님 귀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내가 이럴 때 나는 참나인 것 같더라. 내 경험은 이렇더라. 네.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켜드릴게요. 네. 이 보이스룸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니까요. 어떤 경험들을 하셨을까요, 선생님? 선생님, 지금 저는 네. 어쩌면 이 자리에서의 이런 느낌에 대해서도 좀 나눠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 드는데요. 네. 저 가끔 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음. 제가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여기에 이제 여러분 같이 계시지만 음. 다들 이제 상담하고 계신 분들이고, 여기에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음. 가끔 너무 나서는 게 될까봐 좀 이렇게 말하는 게, 망설여질 때가 가끔 있거든요. 네, 음.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음. 관심이 많으셔서 참여하고 계신데,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그러실지도 좀 듣고 싶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좀 얘기를 해봅시다. 네. 재밌다. 그래요. 지금 들으시면서 김경주 선생님이 나댔다라고 느껴지시는 분, 또는, 어, 김경주 선생님 얘기를 들으시면서, 저건 나댄 게 아닌데, 라는 뭐, 어떤 얘기든, 자기 마음을 조금 얘기를 해봐 주실 분 있으실까요?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네, 네. 자, 다 켜드릴게요. 자, 다 손을 다 들어주세요. 네. 자, 다 켜드릴게요. 자, 마이크를 켜시고 누구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 켜드렸습니다. 자, 나머지들도 다. 네, 네. 자, 다 지금, 됐다고 생각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 네, 같은 경우는 IFS를 접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뭐 공부를 하지는 않아서 음, 좀 알아보려고 온 거라 어떤 말이든 다 도움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까 음, 참나는 좀 참자기는 어떻게 만나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도 네. 저는 IFS하고는 상관없이, 음흠. 제가 상담자로서 저 자신과 연결하는 것들은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IFS하고 관계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뭐, 김경주 선생님 하트를 푹 날려주시네요. 사실, IFS에서 말하는 그 셀프 참나라는 게 뭐 특별할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론이 들어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고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임재현 선생님이 나와 만나고 있다라는 게 참나라고 말하는 셀프 IFS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마이크를 켜신 다른 선생님들도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이랑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먼저 그 김경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때 네, 나댄다고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더 도움이 됐고요. 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IFS에 대해서 그 카드를 통해서 하는 연수는 들었지만 아직 제가 이게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못하겠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요. 자, 다 자기의 부분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네요. 또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얘기 봐주세요. 저도 앞에 네, 이야기하신 두 분과 네, 거의 같은 심정이고요, 네, 마음이고, 네, 근데 이제 굳이 뭐 책 좀 읽고, 한두 번 연습하면서 참나일 때 어땠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저는 좀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느낌이랄까? 음, 그리고 제가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거나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느낌이 들 음, 때, 이게 참나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곤 하는 것 같아요. 미소가 지어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미소가 지어지네요. 뭔가 영화 시중, 어, 영화 미소 막 그런 표현 있잖아요. 부처님의 미소, 뭐 관세음보살 미소, 약간 그런 이미지로 저한테는 다가오네요. 그런 거 맞나요? 마니 선생님? 네, 그래서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하다가 음, 미소가 지어지고, 어, 네, 그런 느낌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는 것도 되게 용기가 나고요. 김경주 선생님 이렇게 항상 그 다리 놓아지고 이렇게 음, 하는 것도, 뭐죠? 이렇게 뜀뛰기 할 때 우리 이렇게, 디디고 뛰는 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도약 높이 때, 뛰기, 멀리 뛰기 할 때 디딤돌. 이렇게, 디딤돌. 네, 그렇게 그 역할을 해주셔서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하대요. 들으셨죠? 선생님의 부분인가 봐요. 김경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다른 선생님 또 얘기하실 분이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예, 음. 김경주 선생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역할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예, 아무도 말씀 안 하셔가지고, 네. 사실 조금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제 부분이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네네. 걱정되는 타이밍에 적절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좀 저는 안도하는 그런 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첫 번째 질문이었던 참나, 참자기 이 관련해서는요, 네. 저는 사실, 김경주 선생님하고 거의 비슷한 답변이어서 답변하기가 음. 조금 달리 답변하기가 어려운 거를 이렇게 그때 조금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고민하는 거는 참자기를 이렇게 어떤 경우에 느끼는 그것도 저한테 주요한 관심사이지만은 제가 참자기를 못 느끼고
이렇게 음. 자각하지 못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가지고요. 네. 어떻게 하면 참자기 상태를 많이 유지하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더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상담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참자기를 생각을 했었지, 그렇게 제법 많이 했을 때는 상담을 제대로 한 것 같고요. 네. 그런 거를 자각하지 못했을 때는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상담 제대로 못한 것 같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자기 상태가 어떤 경우에 알아차리는 것보다 사실은 참자기 상태를 얼마나 제가 자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혹은 상담을 하고 있나, 거기에 관심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답변은 다르지만 저의 관심사는 그게 있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셀프를 내가 자각하고 있을 수 있나, 내가 어떤지 자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유경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참자기를 음, 제가 음, 그냥 자각하지 않고 있으면 이렇게 블렌딩 되어버린 상태가 훨씬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을 자주 하는 게 저의 관심사고, 훨씬 거기에 저는 조금 표현을 과하게 하면 혈안이 되어 있지, 참자기가 어떤 때 참자기일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저 나름대로는 조금 아까 김경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그거 정도로 지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각을 할 때 내가 참자기 상태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문의 여지가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그 상태를 많이 이렇게 상담 혹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자꾸만 훈련이 되어 있느냐, 이런 데 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음, 참자기라는 걸, 심지어는 리처드 슈월츠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가 참자기를 볼 수가 있니? 라는 걸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세션을 하는 동안에 참자기를 볼 수 있으면 그건 너의 참자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선생님들? 이 말이 맞을 것 같으세요? 틀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 말이 어떤 것 같으세요? 세션을 하는 동안에, 얘기해보세요. 저가 느낄 때는 저를 보고 있는 나는 또 하나의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자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잘하고 있나를 질문하는 순간에 저는 상담을 잘해야 할 텐데라고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효과가 어떤지, 아니면 내담자하고 어떤지에 대해서 잘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늘 의욕이 커질 때, 그런 마음과 함께 저를 계속해서 보고 있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커지는 건 무거운 마음이더라고요. 그렇죠. 잘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라는 마음이 뒤따라 나오고,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가볍게 그 순간순간에 함께 하거나 이렇게 충분히 공감하거나 그렇게 되게 어렵고, 뭔가 모르게 무거운 긴장이 있고, 또 반응이 한 차례 더 늦어지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정확하게 캐치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것에 이제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좀 정신이 팔려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 리처드 슈얼츠가, 너가 세션을 하는 동안에 참 자기 또는 셀프라고 하는 존재를 볼 수 있으면 너는 셀프 상태가 아니야라는 게 꼭 굳이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도 뭐 이런 이미지를 볼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저의 작업 중에 봤던 이미지가 셀프인 제가 피에타라는 장면 아시죠? 피에타라는 조각상. 피에타 조각상처럼 앉아서 울고 있는 저의 아이 부분을 안고 무릎에 앉혀서 이제 머리를 만져주고 있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성모가 이렇게 피에타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릎에 부분 그 아이를 남자인지 아이인지를 이렇게 만져주는 게 피에타 그 상이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제 참나가 저의 울고 있는 아이 부분을 안고 그 아이를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는 장면을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루터즈 슈얼츠 말대로면 제가 참나를 그 장면에서 봤다라는 거는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 참나가 아닌 거거든요. 리처드 슈얼츠 말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다른 존재가 또 뭔가 그 참나를 보고 있는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참나가 참나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리처드 슈얼츠의 말이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마음 안에서 내가 어떤 참나라고 보이는 어떤 존재가 어떤 부분과 작업하는 거를 내가 그런 걸 목격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다. 약간 그 리처드 슈얼츠의 말이 정확하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저는 갖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도 리처드 슈걸츠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라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을 본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본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걸 자각하고 있고 본다라고 하는 거는 걔하고 내가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볼 수 있다, 자각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참자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김경주 선생님, 유경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참나 상태가 된다라는 거는 나의 상태에 나의 부분이 어떤지를 내가 보고 알아차리고 자각할 수 있어야 그게 내 참나 상태인 거지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선생님들? 이게 좀 제가 헷갈리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나 좀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처드 슈얼츠는 뭔가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보고 있다라는 존재 자체가 나인 것이지 보고 있는 내 존재를 누군가가 또 보고 있다면 그건 참나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선생님들? 그래서 뭔가를 보고 있다라는 그 자각하고 있다라는 행위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참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떻지? 내 지금 상태가 어떻지? 라는 걸 내가 알아차리고 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쩌면 이게 게슈탈트에서 알아차림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송은희 선생님 여기 돌아 계신데요. 그래서 그 자각을 유지하는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그 상태도 부분이 아니라 참나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혹시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유경 선생님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들으시고.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예, 예. 지금 유경 선생님의 말씀에서 제가 이 설명을 하게 된 거라서 아, 유경 예, 예. 선생님이 알아차림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예, 드시나요? 예, 음, 정리가 뭐 80% 정도는 된 것 같은데요. 네. 그,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바라보고 있는 나를 또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참자가 아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상태인지 저는 그런 경험을 그다지 안 해본 것 같아가지고요. 음, 물론 해보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까지는 제가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경험은 어, 이전에는 게슈탈트 하면서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보는 날을 또 보고 그런 날을 또 보고 뭐 그런 식의 자기 관찰하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은 적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관찰하는 나를 또 이렇게 보는 것은 참 자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게 조금은 저하고는 이렇게 제가 실감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경험 그다지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여가지고 네. 이해가 조금 안 되긴 합니다. 네, 아유,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그 예를 들인 게 더 헷갈리게 만들어 드렸나? 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결론만 말하자면요. 리처드 슈얼츠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부분을 보고 알아차리고 있는 그 존재를 또 보고 있다면 그 보고 있는 것도 부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뭘 봐야 되나? 저는 그런 마음이고요. 제가 제 작업을 했을 때는 저는 그 피에타처럼 앉아있는 존재가 부분이라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리처드 슈얼츠가 작업 중에 너를 볼 수 있다면 그건 너의 부분이야, 셀프가 아니야.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보고 있는 존재, 알아차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여야 된다. 그게 나다. 라는 면에서는 리처드 슈얼츠가 그렇게 말할 만도 했겠다라고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셀프가 무엇이냐라고 경험이 될 때 8개의 에이스 퀄리티로 보통 대표적인 특성을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자 이게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꼭 8개의 에이스로만 얘기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냥 편의상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외우기 쉽게 8개의 C로 시작되는 용어들을 쓴 것뿐이고요. 그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중독에 관련한 책이 C.C. 사이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써진 책인데요. 거기서는 하나의 C를 더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compassion, curiosity, creativity, connection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외우려고도 하지 않는데요. 거기에 하나의 C를 더 더해서 C.C. 사이크스는 choice를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 사실 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8개의 에이스 퀄리티가 있어도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라는 순간이 됐을 때 그런데도 또 끌려 들어가서 중독적인 걸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나름의 어떤 그런 자기만의 굉장한 기준 그리고 판단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까지도 C.C. 사이크스는 그 9개의 9C로 나오면서 참자의 특성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저의 기준으로는 저는 알아차림을 유지하려고 보고 있는 나 자신, 이것도 저는 참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얘기를 들으시고서는 어떤 마음들이 조금 드시나요? 네, 지금 마이크 켜신 분도 괜찮고, 다른 분들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셔도 됩니다. 자, 어떤 마음들이 드시나요? 네, 김영 선생님 마이크 켜드립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들어왔고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아주 작년, 재작년쯤에 잠깐 한 짧은 설명을 들은 그 프로그램을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혹시 제가 이해하는 참나가 이렇지 않을까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 참나는 그냥 제가 이해하는 거는 그냥 존재 차원이면서 다른 어떤 것을 뭐 판단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차원이면서 동시에 어떤 상황이 생길 때 그것을 바라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글씨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럼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혜원 선생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네, 다른 선생님들 지금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혜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판단하지 않고 존재로서 알아차림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에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도 함께 있어 줄 수 있지만 존재로 그리고 내담자와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순간에 내가 참나 상태가 유지되는 것 같고 그런 경험에 대해서 아마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제가 그냥 저는 상담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 잘 되지도 않지만, 네, 제가 그냥 저의 존재 자체로 그 존재를 느낀다, 그 상태가 되면 뭘 느끼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뭐가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제 안에서 제 안에서 뭔가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기는 하는 것 같거든요. 음, 그래요. 두 분 선생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이 참나라는 게 말이 참나라고 붙여져서 그렇지 뭐 별다른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 종교에서나 또는 뭐 수행을 하는 곳에서는 그동안 계속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찾으려고 해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어, 또 CC 사이크스 얘긴데요. CC 사이크스가 어떤 이런 그 컨티뉴엄, 그러니까 약간 연속성상의 스펙트럼으로 셀프의 컨셉을 설명을 하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어떤 방식을 개발을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셀프가 얼마만큼 있고 부분은 얼마만큼 있냐. 라는 거를 어떤 연속선상의 스펙트럼으로 설명하는 화살표를 개발을 해냈거든요. 근데 한쪽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셀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갔을 때는 셀프 상태, 완전한 셀프 상태. 그리고 반대편으로 왼쪽으로 점점점 갔을 때는 셀프가 줄어드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왼쪽으로 왔을 때는 부분이 그냥 다 부분만 있고 셀프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는 완전히 그러니까 압도되어서 부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섞여 있는 블렌디드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헬이 되고 블렌디드 되어 있는 상태와 그리고 완전히 셀프로 있는 상태가 연속선상에 우리는 항상 존재한다. 라는 그런 개념을 CC 사이크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IFS 커뮤니티에서는 그게 맞다. 우리는 항상 셀프 상태로만 살 수는 없다. 거의 대부분은 셀프도 있고 부분도 섞여 있는 상태로 뭔가 이렇게 패밀리처럼 그런 조화로운 상태 또는 조화롭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과 셀프가 같이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 다만 얼마만큼 셀프가 더 있고 적고 차이일 뿐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선생님들이 상담하시면서 뭔가 지나치게 내담자를 도우려는 부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셀프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셀프는 항상 있다. 그 부분이 나타나서 뭔가 지나치게 도우려고 해서 뭔가를 망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셀프로만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정말 얼마나 될까? 어쩌면 그것보다는 부분이 나타나서 뭔가 그 상황에 맞는 부분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걸 그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부분 중에 제가 만들었던 카드 중에 아마 74번일 것 같아요. 74번인지 72번인지 지금 딱 찾으니까 나왔네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카드요.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이 카드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셔서 제가 만들었던 저의 이 카드의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저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카드가 사실은 어, 큰 어떤 뭐 이 정도 되는 이거보다는 좀 작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 되는 어떤 도화지에 아이고 이름이 나오네요. 이 정도 되는 이런 도화지에 제가 작업하고 나서 그렸던 것을 조그맣게 축소하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게 되나 봐요. 근데 이 그림 자체는 부분 안에도 셀프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나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분 안에도 셀프도 있고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 안에 또 셀프도 있고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 안에도 셀프도 있고 부분도 있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제 작업을 하다가. 그걸 그렸던 그림이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부분이라고 보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도 결국 그 안에 셀프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 결국 보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속선상으로 그 부분들과 셀프들이 같이 존재하는 그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 안에도 셀프가 있구나라는 걸 내가 경험하는 순간 부분을 좀 더 믿고 신뢰하고 부분이 나타나도 뭔가 아주 큰일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부분들로 해리가 되거나 내가 섞여 있어도 이게 언젠가는 또 셀프 에너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걔네들이 분리도 해줄 것이다라는 걸 믿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리면서 조금 더 복잡하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드리게 되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부분 안에도 셀프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조금 듣고 싶네요. 자, 뭔가 조금 더 되게 안심이 되는 느낌인데요. 그래요. 네, 네, 그 말씀이 되게 저는 안심이 되네요. 네, 그냥 더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네. 음, 음. 그리고 지금 궁금한 점이요. 선생님, 그 방금 카드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네네, 카드. 그 장면을 저는 지금 이 보이스룸이 네. 선생님들의 이 아이콘 하나하나 이렇게 떠 있는 것만 있고 화면이 보이진 않는데 화면은 어디서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열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네, 줌을 켜고 녹화를 하면서 보이스룸을 네, 켠 건데, 좀 네, 선생님들이 채팅도 하고, 이렇게 음, 커넥션이 서로 일어나려면, 네, 이런 보이스룸 말고 다른 거를 조금 개발을 해야겠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네, 들자면, 뭐 유튜브에서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오픈 채팅으로 하고 있는데, 오픈 채팅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내용이 많아지니까 이게 보관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얘기했던 게. 네, 그래서 새로 음, 들어왔던 분들은 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 플랫폼을 다른 걸로 전환을 나중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뭐 카페나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조금 기록이 남겨져 있죠. 그래서 늦게 들어오신 분도 예전에 이야기 나눴던 거나 그런 걸 조금 보실 수 있는 반면 이건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나눴던 걸 전혀 보질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지사항에다 넣어놓게 되는데 공지사항이 너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동안 얘기 나눴던 게 지금 10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의견도 좀 받고 싶네요. 오픈 채팅이 아니라 그런 뭔가 보관이 되어 있고 질문방 또는 뭐 그동안 얘기 나눴던 방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카페로 옮겨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들? 의견을 좀 주시면 또 개발을 해보거나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기하는 것도 같이 채팅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유튜브 뭐라고 하나요? 저는 그거 안 해봤는데 그런 걸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 제가 부분도 셀프가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린 거랑 또 이렇게 뭔가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참여가 가능한 걸로 옮겨가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네요. 어떠신가요? 저는 손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뭐 대환영인 것 같은데요. 근데 네. 너무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그런 마음이고요. 네. 앞에 그 셀프하고 파트하고 그 안에 있다는 그거는 아까 안심이 된다고 김경주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묘하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셀프하고 파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펼쳐진다 하는 것도 이게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기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관점을 가지는 게 이해를 하는데 편안하기는 하지만은 또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더 깊이도 있어지고 유연해지고 그런 어떤 안목이 생기는 것 같아서 파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이렇게 뭐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유희경 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흑이면 흑, 백이면 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기 쉽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답이라는 게 없다라는 걸 점점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짜 패밀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터널 패밀리 시스템즈, 뭐, 패밀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모가 시간이 지나면 자녀가 자기 목소리도 내고 뭔가 실수도 하고 뭔가 잘못되더라도 그거를 봐주잖아요. 신뢰하고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이 뭔가 지금은 섞여 있고 분리되지 않고 압도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 너가 너만의 이유가 있어. 너 안에도 셀프가 있어. 너가 언젠가는 또 너만의 이유에서 또 다른 거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럴 때도 올 거라는 걸 나는 믿어. 너가 지금은 실수하더라도 언젠가는 네가 너만의 길을 갈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 믿어. 이게 오히려 셀프이고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저는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선생님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따뜻한 햇살처럼 봐줄 수 있는 부분 안에도 셀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조금 우리를 더 확장시켜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다른 분들은 어떠실까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좀 의견을 듣고, 이제 소감과 의견을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네, 갑자기 짜증나는 부분이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짜증나는 부분이 올라오면 99.9% 비난하는 부분이 또 탁 올라와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뭐 그거밖에 안 되니? 막 이러면서 그 짜증내는 부분을 완전히 되게 막 무안을 주고 아주 정말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이번에는 비난하는 부분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짜증나는 부분이 올라왔는데 반가운 거예요. 그동안 한동안 짜증나는 부분이 제대로 짜증을 못 냈었는데 그래서 비난하는 부분이 어디 갔지? 제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찾을 정도로 안 올라왔는데 궁금했어요. 그게 왜 안 올라왔나? 근데 아마도 지금 이야기하신 거에 의하면 비난하는 부분 안에 있었던 셀프가 얘가 오랜만에 또 제대로 한 번도 자기 소리를 안 내봤으니 좀 이렇게 한번 뭐 비켜주자 아니면 기다려주자 뭐 지켜봐주자 그랬던 게 아닌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네. 그런
지금 생각이 들어서 음. 아하, 그런 건가? 하고 되게 재밌는 걸? 이런 생각이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지금 말씀하신 아인 선생님 짜증내는 부분 엄청 많거든요. 진짜 남편이. 그럴 때 아이고 인간아 그래 너 안에도 셀프가 있구나라고 저는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요즘은. 그전에는 수십 년간 상담을 받았다면서 아직도 그 모양이야 막 그런 저의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네요. 마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의견 뭐 또 소감 얘기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요. 네.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좀 두서없이 했네요. 저도 자다 일어나 가지고. 자. 음. 좀 더 음. 그분들 추방자라든지 뭐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부분이라도 희망이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김혜원 선생님 그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극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이런 여유, 뭔가 그 부분만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말 극단적으로 '저 사람이 도대체 셀프가 있을까?'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 안에도 셀프가 있다. 어떤 부분이라도 그 안에 조금이라도 셀프가 있겠지. 이런 약간 그런 신뢰, 그런 것들 조금 더 가지실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네요. 자,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선생님도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방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더 이어가면 좋겠다 싶네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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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